정말 이 북한의 사기극이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야 이게 뭐 이런 여기서 개소리라고 그러면 빨간 딱지가 노란 딱지가 붙을까 해서 말을 못 하겠지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북한의 사기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6.25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서 막 행사를 하고 노동신문에서 막 그 관련해 가지고 기사도 뜨고 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했던 지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지도냐? 이게 길게 보면 이런 지도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 김일성이가 6.25 전쟁 당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게 활동 지역에 대해서 노정도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도에서 뭐 북측에 뭐 빨간 줄이 당연히 많겠죠. 여기 가봤다고. 함경도는 안 가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남쪽에 들어와서 김일성이 다녔다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 지도만 따로 딱 잘랐습니다. 남쪽만. 이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6.25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정말 많은 뭐 지역을 현지 시찰했지만은 제가 배울 때는 남쪽은 딱 한 번 왔던 것으로 배웠습니다. 어딜 갔냐? 수안보라는 지역에, 수안보 충주, 청주 그쪽에 있는 수안보 아시죠? 거기에 한 번 내려왔다. 전선사령부가 수안보에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김일성이가 돌아갔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새롭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빨간 줄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가 어디까지 왔냐? 한국 다 와고 저 전라남도 광주까지 왔는데 그 밑에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나주 쪽 같은데 나주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러면 증거 사진이 있냐? 없어요. 뭐 기록 영화라도 있냐? 없어요. 없는데 저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건 또 무슨, 저거 언제부터 저런 얘기가 나왔지? 라고 보니까 2023년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수립된 지 70년째 되는 때에 북한에서 김일성 전승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저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1권부터 무려 5권까지 나왔습니다.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물론 책 내용은 다 개뻥이겠죠. 그 보니까 1권에 뭐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린 푸에블로 아니고 그 빨찌모르 침몰이 뻗어시 올라가 있습니다. 뭐 북한군 어뢰정 네 척이 18,000톤급 중순양함 빨찌모르를 침몰시켰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래를 제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17년부터 저기 시작됐더라고요. 노동신문에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뭐 전쟁 때 저기 광주 나갔다, 뭐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 내용을 딱 보니까 8월 11일에 광주에 도착해서 광주에 있는 26 해안방어여단 지부를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낚시도 했답니다. 광주천에서. 그리고 갔답니다. 제가 그래서 저 빨간 선이 붙어 있는 데를 제가 지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빨간 선은 아까 먼저 봤던 여기를 기초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 찍었다는 거냐 라고, 도대체 김일성이 어디까지 왔다고 해서 제가 연결시킨 겁니다. 보니까 일단 안동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안동이 6.25 전쟁 때 최일선 지역인데 그것까지 어디 나오겠습니까? 저기 제가 표시했던 충주 저쪽에까지 내려왔는데, 수안보까지. 근데 갑자기 안동까지 내려왔다고 역사를 조작해서, 저기 보면 저 낙동강 방어선, 그러니까 뭐 영일만에 있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7고까지 해서 아마 창원까지, 거기에 낙동강 방어선을 그려 놓고, 그리고 김일성이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불과 10km도 안 떨어진 저기 뭐 김천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대전 거쳐서
전주도 당연히 갔댔고, 저기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 군산 그쪽까지 부안 이쪽도 갔댔고, 거기다가 남원에다가 거기도 곡성에다가 전라도에서 나주까지 갔다고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언제 전쟁 끝나서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또 김일성이가 한 번도 지가 광주 갔으면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만, 김일성 입에서 광주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김정일 시대 3대에 와가지고 거짓말이 점점 뻥튀기가 되더니 광주 와서 광주천에 가서 낚시를 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 두 개 국가를 선포한 다음에 한국 지도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북한에서 발행되는 지도는 이제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게 북한에서 지금 요즘에 새롭게 발간된 지도인데, 조선 지도라 해가지고 북한만 쫙 있고 한국은 그냥 뭐 회색에다가 그냥 한국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지도만 계속 쓰다가, 근데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 광주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지도, 한반도 지도까지 그려놓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는 왜 왔냐 하니까 7월 22일자 노동신문에 엄청나게 길게 또 김일성 전승기에 대해서 썼는데, 1952년 8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에서 작전 토의를 마시고 전선사령부가 있는 수안보의 전선 시찰의 길에 오르셨다. 북한에서는 7월 10일인가 11일에 한번 수안보 내려왔던 것만 지금까지 가르쳐졌다가 갑자기 8월 달에도 또 왔대요, 수안보.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8월 11일 아침녘에 광주시에 도착해서 26 해안방어여단 지부 찾으셨다 했는데, 우리가 전쟁 기록에 보면 26 방어여단이라는 편지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러면 광주에 뭐가 있었냐, 남해 여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초모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는 있었어요. 북한에서 한국에서 의용군들을 막 모집하면서 의용군들을 여단으로 만들어서 한 5개, 6개 여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초기의 전투에서 실력을 입증하지 못해서 해임된 사단장급 부대 지휘관들을 다 임명해서 초모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목포에 누가 와 있었냐? 제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했던 이청송이라는 사람이 남해 여단 여단장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청송 누구냐?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춘천 쪽으로 공격해왔던 북한군 2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사단장이 육사하고 붙어가지고 참패를 했죠. 여기 그 춘천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의 가까이 막아준 덕분에 북한에서 주공은 서울에 들어오고 보조로 김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춘천으로 양 날개로 해서 수원에서 만나가지고 수원 이북에 있는 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게 김일성의 구상이었는데, 의외로 의정부 쪽 백선엽 사단장이 1사단 방어하던 의정부 쪽은 쉽게 뚫려가지고 금방 서울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양쪽 날개 들어오는 이 시점이 육사도 정말 분투를 했지만은, 우리가 육사 못지않게 김홍일 이분이 정말 한국 구했죠. 이 김포에 들어오는 사단은 더구나 더 방호산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핵심 에이스들만 골라서 만든 방호산 육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한 엿새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병력도 없었어요. 김포반도는. 다행히 북한에서 도하 기제가 발달하지 않은 바람에 알보병만 거의 나무배로 넘어오다 보니까 김해도 전차가 들어오고 막 이랬으면 우리가 그냥 금방 내줬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시흥까지 후퇴할 동안 일주일 동안 후퇴했고, 그리고 춘천도 역시 방어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3일 만에 해임돼 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됐다가 되잡았고 남해 여단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이청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청송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원래 러시아군 소련군에서 특무장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러시아 들어와서 숨어서 40
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러시아에 있었죠. 김일성 빨치산 부대 후방공 말 타고 막 말팔이 다니면서 후방 물자를 갖다가 김일성 부대 갖다 주던 사람이 특무장이 소련군 소속의 이청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물자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이청송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잘 줬나 봐요. 이청송에 대한 고마움이 컸죠. 그래서 빨치산들이 들어가서 북한군 부대를 만들 때 이청송한테 사단장 자리 준 거예요. 특무장한테. 능력도 안 되는 인간한테. 그러니까 이 들어와다가 춘천 가서 진짜 김종호 육사에 아직 그 뭐 박살이 났고 남해 여당 갔다가 그 나중에 후퇴하시오 했는데 얘네들은 저 목포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제일 멀리 내려온 부대 아닙니까? 도망을 미처 못 치니까 인천이 딱 잘리니까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지리산에서 지리산 빨치산한테 총살당한 처형당한 사람이 이청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치산이 인민군 장성을 죽여버린 거죠. 왜? 저 한 몇백 명 데리고 왔었대요. 지리산 쪽에. 근데 전투할 생각 안 하고 저 부대는 그래도 따발총도 있고 좀 뭐 나름대로 정규군인데 계속 또 거기 있다가 도망치는 사람 많고 아무래도 의용군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저 총을 우리가 뺏어서 빨치산에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리산 빨치산이 그 주둔지를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총 다 뺏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남해 여단 이청송 부대인데 거기를 와서 현지 시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낚시도 했대요. 언제 전쟁 때 낚시까지 하고 예. 그걸 갔대요. 야 저거를 도대체 예? 참 처단한 사람이 박영발이라고 우리 지리산 빨치산 이현상 박영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라도 책임자 박영발이한테 이청송이 숙청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막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그 차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제 뒤에 배경으로 있는 데가 평양에도 보통강구역에다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차를 김일성이가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차를 타고 다녔대요. 이 차를 타고 그 6.25의 그 전쟁 삼엄 그 폭격들이 계속 퍼부는 와중에도 대전에서부터 하룻밤새 광주까지 넘어와서 광주를 시찰하고 그 다음에 낚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차. 저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저 차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차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러시아제 지프 차인데 앞에 한 명이 앉으면 뒤에 부관이 앉을 자리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저 차를 타고 다녔다. 근데 사실은 6.25 전쟁 초반에 그러니까 10월까지 김일성이 타고 다녔던 차는 이 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쟁기념관 용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확실한 진품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1949년도에 48년에 스탈린이가 김일성한테 선물한 차입니다. 전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다가 엄청 비싼 차를 선물하더니 어쨌든 스탈린도 김일성이 자기 꼬봉이니까 이 선물을 했었는데 이게 지스라는 이름의 차고 이 무게도 2.6톤이나 나가고요. 길이는 5.8m, 높이 1.8m 이렇게 큰 차인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복원을 해가지고 전쟁기념관에 갖다 놓았는데 와, 그 복원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건 정말 그때 기술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훌륭한 차다. 시속도 100km나 나오고 당시 100km면 엄청난 차죠. 그리고 유리도 뭐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차입니다. 근데 저 차는 김일성이가 그 평양에서 그냥 있다가 우리가 북진이 시작됐죠. 한국 국군이 먼저 딱 올라가니까 38선 넘으니까 북진 시작됐다는 말에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평양에서 도망쳤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마지막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걸 뭐 일꾼들이 강제로 김일성을 끌고 후퇴시켰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북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족들 데리고 김일성이 도망쳤는데 청천강에 가니까 다리가 끊겨서 못 가는 거예요. 청천강에다 저 차 버리고 맨몸으로 도주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거 제일 먼저 전진하던 육사, 아까 육사 또 나오는데 육사 그 정찰 나갔던 부대가 저걸 노획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로 갖다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걸 또 누구 줬냐? 워커 장군이 이듬해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워커 장군의 미망인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저 차가 일화가 많아요. 줬는데 미군에서 그 다음에 또 NO, 우리는 미군 장성들은 이런 거 사사로이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이승만 대통령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외교 비하 문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심이 통해서 워커 장군의 미망인한테 김일성이 타던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승용차, 엄청나게 비싸겠죠. 미국에도 저런 차들이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뭐 스탈린급이 타는 차니까 줬어요. 그래서 저 승용차가 배를 타고 미국 건너갔는데 워커 장군의 미망인이 그렇게 뭐 저 차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는지 뭐 좀 타다가 좀 고장났다 해서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 차하고. 그래서 저게 미국 돌아다니다가 82년도에 어느 수집가한테서 발견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저 자동차를 한국에 들여와서 전쟁 기념관에다가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진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잘 보관 좀 했으면 좋겠는데. KK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건강하십시오. 정말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그래서 진열한 차가 저 차입니다. 근데 저 차 타고 결국은 다 조작이긴 한데 만약에 수안보 내려왔다고 하면 분명히 이 차 타고 내려왔을 거라고요. 이 차 타고 수안보에. 그것도 북한 역사에는 지금까지 책에는 7월 11일 날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북한 조국해방 전쟁 기념관에는 이렇게 갑자기 차가 허름한 차로 둔갑됩니다. 이 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김일성이가 거의 사단장급이 타는 이런 차를 타고 광주까지 와서 낚시질을 했다.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북한이 낚시라고 해야 되나? 역사 조작을 하는 데서 북한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데다가 이미 있는 조작된 역사도 방대해서 저는 이 거짓의 산에 눌려 죽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 내다 못해 김일성이가 곡성까지 내려오고 전라도 광주 나주까지 가서 광주천에서 낚시를 하고 전주에도 왔다 그러고 대전에도 왔다 그러고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뭐 까라는 거죠. 좀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왔으면 무슨 뭐 옆에 증언자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언자 한 명도 없고 역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진 한 장 없다가 갑자기 불쑥 갔었대. 끝입니다. 그 김일성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갔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김일성 전승기 조작이 이런 사기꾼들 만나. 저 김일성이 왔다는 이 빨간 이 선들 보면 한국 와서 열심히 바라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전쟁 와중에 북한군, 저 때는 북한군 진짜 그 지휘관들, 그러니까 총참모장 안길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단장들이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많이 죽었을 때입니다. 총참모장도 죽었고, 저 때는 제공권이 미군이 들어와서 계속 하늘 낙동강 쪽 도로에 보이는 것만 계속 폭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군 전차들도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보급도 다 끊기고 도로도 다 끊기는데 그 8월 달이면 8월 11일 정도 되면 거의 북한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진짜 옆구리를 들이치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던 그 시절에 광주 와서 낚시질을 했대요. 야,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것도 보면서 황당하고 부끄러움 없고, 그리고 저걸 지어낸 놈은 아마 와, 너 창작 잘했어 하면 북한에서 영웅 칭호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런 황당한 거짓말은 김정은의 아마 지시를 받았겠죠. 이런 사기꾼 놈들 진짜 황당하다. 나중에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서 무슨 제주도 특산물이 뭐예요? 아무튼 제주도 와서 낚시하고 거기서 해물볶음밥 만들어 먹고 갔다고 거짓말할 기세네. 10년 뒤에 그런 일이 없으라고 할 법은 없잖아요. 아닌가? 제주도는 한 번도 북한군이 들어온 적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황당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